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돌보기 위해 정리를 시작합니다입니다. 저자는 정리마켓,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는 정리마켓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납 정리용품 회사인 스트리렉 대표이사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소방 공무원인 김진선 씨는 군대에 갔을 때 딱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군대에서 많이 생각을 했죠. 내가 가진 건 시간과 열정뿐인데 효도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정리정돈에 대한 책이었죠. 그 책을 보고 휴가를 나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선 씨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책을 읽으며 알게 된 정리법을 적용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느라 늘 바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정리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은 점점 깨끗해져 갔지만 어머니는 진선 씨가 정리하는 것을 마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당장 쓰지 않는다고 왜 아깝게 버리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운 물건들 중 나중에 다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선 씨는 제대 후에도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진선 씨의 정리 덕분에 집이 더 넓어지고 깔끔해지자 이제는 어머니도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가 된 진선 씨는 여전히 정리 습관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리 습관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정돈된 공간에서 물건을 찾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현저히 줄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같은 물건을 사서 돈을 낭비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정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 공간에서 더욱더 쾌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선 씨는 정리 습관 또한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돈과 시간, 그리고 공간까지 아껴주는 정리 습관을 기르는 일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정리를 미룰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리를 배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일단 하겠다는 마음부터 먹어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내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물건을 버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물건들도 제자리에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은 탈출하고 싶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하다면 밖으로만 돌 게 아니라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집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치워야 하는데 치울 엄두가 나지 않으니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은 것이죠. 머물고 싶은 집을 만드는 시작은 시 하마마시처럼 물건의 위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물건을 되는 대로 쌓아 놓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숲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그 숲을 조금씩 허문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제자리에 물건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건의 숲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쾌적함만이 남습니다. 정리를 통해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답답함이 아닌 편안함이 느껴지는 집, 가족 모두가 계속 머물고 싶은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알람으로 시작하는 정리. 늘 완벽하게 하려고 할 만큼 정리에 진심인 사람도 있지만 정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는 누구나 해야 하고 하면 할수록 삶의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해 보길 권합니다. 원래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이 개념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타이머를 맞춰두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생각은 일체하지 않은 채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10분의 타이머를 맞춰두고 10분 동안 오직 수학 문제만 푼다고 결심하면 단기간에 집중력이 향상되어 100%의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바로 포모도로 공부법입니다. 정리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정리가 비교적 쉽게 그리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만 정리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에 정리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타이머를 맞추고 마저 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번 정리를 끝장을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요? 누구나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다가 옛날의 물건들을 들여다보며 추억 여행에 빠져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정리를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답시고 물건을 다 꺼내놓고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 다시 후다닥 수수정키만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정리는 이사 같은 큰 이벤트처럼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듯 수시로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야 나를 둘러싼 공간이 끊임없이 정돈됩니다.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이라고 소비자를 압박하면 매출이 늘듯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10분 타이머 정리법도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속도가 높아지면서 정리의 효율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매일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생활 공간을 항상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쉬는 날 몰아서 하려고 하면 마음만 점점 버거워질 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하고 다 하고 나면 너무 많은 일을 한 탓에 지쳐버립니다. 정리해야 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는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지면 정리 습관 들이기는 슬며시 없던 일이 대금합니다. 그러니 매일 딱 10분만 타이머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루틴에 넣어봅시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10분 정도면 잠깐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별것 아닌 10분이 주말의 나를 더욱더 편안하고 느긋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리를 시작하는 계기는 다르지만 그게 어떤 계기든 내 몸을 움직여 일으키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정리를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정리 습관도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나도 모르게 나아집니다. 지저분해진 공간을 볼 때마다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리를 하면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성취감은 덤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스로가 싫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닿는 그런 곳마다 나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분신원 씨도 그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벽이 온통 하얀색인데 그녀는 청소하기가 번거로워서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때나 먼지가 너무 잘 보여서 수시로 닦으니까 그 덕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과거 곰팡이가 있던 집에서 갱년기를 보내며
무기력하게 지내던 주부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 뭐라도 해라라는 식의 말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답답한데 그 마음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다그치기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조언이 아닙니다. 점점 망가지는 공간에 스스로를 방치해두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리라고 해서 집안을 대대적으로 휘젓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 정리는 거창하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쌓인 쓰레기 하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정리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말을 빨래통에 넣는 것도 정리입니다. 정리 전문가 까사마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하나 선물 받았죠. 그 꽃을 꽂기 위해 꽃병을 닦았어요. 그런데 꽃병을 책상 위에 두려고 보니까 책상이 지저분해서 꽃병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상을 치우려고 하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어디다 둬야 하잖아요. 서랍에 넣으려고 하니 서랍도 지저분했죠. 그래서 서랍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책상도 서랍도 깨끗해지고 책상 위에 꽃병도 있죠.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너무 좋아서 방도 치우고 집도 치우는 거예요. 스테이크 전체를 한 덩어리째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각조각 썰어서 먹듯 정리도 작게 잘라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지저분한 집에 살면 나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호르몬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도 모르게 먹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반면 후자의 정리된 공간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정신이 없어서 방이 지저분한 걸까? 방이 지저분해서 정신이 없는 걸까? 모든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고 싶습니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물건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면 정리와 담을 쌓고 지내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 정리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삶이 바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부터 해봅시다. 공간이 점점 깔끔해지면서 복잡했던 마음의 실타래 역시 함께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 낀 듯 답답하기만 했던 머릿속도 어느 순간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를 전하며 물건을 떠나보내는 법. 요즘에는 정리를 할 때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팔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하거나 나눔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너무 헐값이 되어 속상하기도 하고 거래 파기나 연락 두절 등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한때 나에게 즐거움을 줬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팔자니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라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정리할 물건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횡한 집에서 빈곤하고 썰렁하게 산다면 그 또한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나에게 필요 이상의 물건이 있다는 건, 정리하며 비워야 할 물건이 있다는 건 그동안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면 정리를 하면서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미니멀리즘을 전파한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비울 때마다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인사를 하며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왔던 물건에게 진심을 담아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지난날 그 물건을 사용하며 느꼈던 고마움을 잘 전하고 비우는 일종의 의식행위인데, 이렇게 예의를 갖춰 물건을 비우면 스트레스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할 때 가지면 좋을 마음가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를 통해 느끼는 감사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과거의 나에게 도움과 기쁨을 준 물건에 대한 감사함. 둘째,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복잡한 마음이 치유되는 데 따른 감사함. 셋째, 정리 후 현재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 정리가 가진 힘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은 실로 놀랍습니다. 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나아지니 말이죠. 실제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뇌세포도 젊게 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뇌세포의 파괴가 현저히 줄어든 덕분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비교 속에 가난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집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주부, 톡갱이 아줌마 씨는 청소와 정리로 가난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가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를 지우고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죠. 그러다 내가 사는 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집이 작지만 굉장히 내실 있고 따뜻한 집이 됐죠.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가난한 집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청소와 정리였습니다. 매번 마루에 비가 들이치는 집에 살면서도 그 습기 있는 마루를 매일 마른 걸레로 닦아냈죠. 흙먼지가 매번 올라와도 토방을 매일 쓸어내는 게 9살 때부터 몸에 뱄습니다. 저는 반지하에 살았을 때도 그 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철학이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정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죠. 그렇게 콤플렉스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 사실을 콤플렉스로 느끼며 괴로워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건 내 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공간,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간 정리로 생활 공간이 개선되고 깨끗해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웃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아주 충만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내 중심이 단단해지면 더 이상 남들이 뭘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정리는 내 삶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그에 맞춰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집중을 해야 정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는 내가 나에게 집중을 해야만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와 같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내다 버리고 사는 수도승처럼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미지인 것이 물건을 극도로 적게 소유한 사람도 미라인이지만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적당히 비우는 사람도 미라인이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물건을 전혀 비우지 않고 잘 쌓아놓기만 한 뒤에 정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실 그건 정리라고 하기 힘듭니다. 옷장 속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넣은 옷들을 차곡차곡 개서 예쁘게 쌓아놓은 것은 정리가 아니라 그저 물건의 위치를 바꾼 것 뿐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겠지만 그러한 위치 변경은 얼마 못 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확률이 99%입니다. 이미 옷이 짐짝처럼 쌓여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를 할수록 지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를 해도 공간에 별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정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물건의 양을 줄이지 않는 이동 및 재배치는 근본적인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합니다.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보다 다양한 경험의 소비를 하고 싶어서, 더 이상 물건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물건을 사도 마음이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없어서 등등. 나는 그 중에서도 정리를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다가 지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정리를 적게 하고자 물건을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 말입니다. 최소한의 정리만 하고 싶다면 미라인이 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때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해 공간의 값어치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의 저자이자 정리 컨설턴트인 윤선현 씨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바로 공간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게 얼마나 낭비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헉소리가 절로 나는데 그 비싼 공간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내가 공간을 좁게 사용하는 이유는 진짜 집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안 쓰는 물건들에게 공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이 나에게 월세를 내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나의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야 할까요? 오히려 그 물건들을 사느라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내 공간을 뻔뻔하게 점유한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등 쉬는 날이 되면 정리를 하려는 마음을 먹지만 사실 그 귀한 시간에는 정리 말고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검색하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쓰고 결제를 하느라 내 귀한 돈을 쓰고 나중에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내 수고스러운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니멀 라이프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그런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삭제해주고 결과적으로 값비싼 자산인 공간을 나에게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물건들을 더 이상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마저 안겨줍니다. 청소를 하려면 물건부터 치워야 합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어딘가로 옮겨야 바닥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 쌓인 먼지를 닦으려면 선반 위에 놓인 물건들도 치워야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와 청소는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관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계속 쌓일수록 집은 점점 쾌적함과는 멀어집니다. 정리를 줄이기 위해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피곤할 정도로 정리와 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물건이 적으니 정리할 일도 없고 정리할 곳이 별로 없으니 청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내가 편안하게 숨쉬며 살고 싶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사수하고 나를 위해 사용할 내 공간을 사수하며 그렇게 생긴 시간과 공간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온전히 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야말로 내가 사는 공간을 정갈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에게 온 물건은 내 손으로 수습한다. 요즘은 물건을 사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최저가도 금방 찾을 수 있고 결제 단계에서도 눈으로 한번 쓱 쳐다보기만 하면 순식간에 결제가 끝납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예 고민할 틈도 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배송은 또 어찌나 빠릅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문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물건들의 쓰임이 모두 훌륭할까요? 모든 일이 그렇듯 생각보다 잘 쓰게 될 때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라 후회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내 에너지도 아깝고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의 공간도 아깝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자주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7평대 원룸에서 1인 가구로 사는 자취 2년차 김혜연 씨도 그랬습니다. 제가 첫 자취방을 꾸미면서 정말 많은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샀습니다. 물론 사고 난 뒤에 잘 쓰고 있는 물건도 있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좋아 보여서, 너무 예뻐서, 편해 보여서 등 무언가를 사는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잘 어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느냐입니다. 구매가 성공했을 땐 좋은 물건을 발견한 기쁨이 커서 그런 물건을 또 찾기 위해 손품을 팔고 실패했을 때는 나와 더 잘 맞는 걸 찾기 위해 또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렇게 나의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미니멀 라이프를 떠올립니다. 갑자기 내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것, 어쨌든 안 쓰는 것들을 비웁니다. 어차피 살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 물건과 나 사이에 애착도 거의 없기 때문에 버리는데도 크게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사고 쉽게 비우는 행위는 물건에 대한 마음가짐을 더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민 없이 사고 미련 없이 버리는 일은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지구의 관점에서도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에게 온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활용하는 수습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이 7평대라 어쨌든 집 자체가 작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자 생각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 1년차 때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막 샀다면 자취 2년차 때는 수습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김혜연 씨는 자신이 들인 물건을 무조건 비우기보다는 수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하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연 씨가 사는 원룸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물건들을 싹 비우면 훨씬 넓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우기만 하다가는 또다시 물건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방치 중이었던 물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활용을 해보는 수습의 시간을 거치면 설사 비우게 되더라도 다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수습의 시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맥시멀 라이프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보다는 수습의 단계를 거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수습하는 정리 또한 내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정리 습관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무질서라도 오래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뉴욕 지하철에 지저분한 낙서를 모두 지우게 했습니다. 이는 범죄율 80% 감소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론은 정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 함부로 어지르지 못하는 반면 지저분한 곳에서는 어차피 지저분한데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어지르고 또 어지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치우지 뭐 하는 마음으로 던져둔 옷가지가 어느새 옷무덤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첫 시작은 몇 주 전에 바닥에 던져준 외투 한 벌이지만 며칠만 지나도 그 외투 위로 옷걸이에 걸지 않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생활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쓰레기집도 첫 시작은 바닥에 둔 외투 한 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리에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출 후에 집에 왔을 때 귀찮더라도 옷을 꼭 옷걸이에 걸어두면 웬만해서는 옷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수해 범죄율을 낮추듯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규칙만 꼭 지켜도 집이 엉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식탁이 깨끗하면 집밥을 해먹기 수월해져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짐이 없으면 바닥 청소가 쉬워져 먼지가 굴러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쾌적한 집에서 잠을 자면 양질의 휴식이 가능해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 전환의 계기를 맞곤 합니다. 오래 묵은 짐을 비우고 새로운 짐들을 들이면서 대대적인 정리를 하는 덕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안 좋은 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정리는커녕 마음의 병을 얻기 일쑤입니다. 내가 본 어느 쓰레기집 정리 영상에 나온 분도 그랬습니다. 이사 후에 몇 년 동안 집 정리를 아예 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 온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짐들은 작은 집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용하지도 않은 그 짐들을 버리지도 못한 채 삶을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공간과 물건이 오랜 시간 손길이 닿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망가져버립니다. 덩달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에는 공기가 순환하고 사람의 온기가 돌아야 하는데 방치된 공간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끼리
따뜻한 마음도 주고받아야 활기와 위안이 오가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가족의 동선이나 생활 패턴을 알아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 맘씨가 숨은 공간을 찾는 정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편리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오늘은 또 어디에서 숨은 공간 1cm를 찾아낼까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간의 정리와 변화를 가족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숨은 공간의 정리를 보며 이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1cm의 정리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리가 아닐까요? 한때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했습니다. 냉장고 속의 음식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굉장히 실용적인 식재료 소진 방법일 뿐 아니라 냉장고가 비워짐에 따라 냉장고 정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뉴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가족들마다 원하는 메뉴가 다를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조리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냉장고 정리와 함께 메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냉장고 지도를 추천합니다. 냉장고에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냉장고 안에 든 식재료들을 다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리스트를 나열하는 메모가 아니라 지도를 그리듯 냉장고 안의 모양을 그대로 칸도 나누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똑같이 적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듯 정확히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종이 한 장이 가족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시로 냉장고 근처를 지나는 가족들이 냉장고 지도를 통해 식재료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집밥 메뉴의 의견을 내거나 그거 어딨어? 라고 묻지 않고 한결 수월하게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는 50대 주부인 꼰대들의 블루스 씨도 이 냉장고 지도를 통해 크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에 냉장고 지도를 붙여놨죠. 변동이 생길 때마다 지우거나 새로 썼죠. 장을 봐서 냉장고에 다 넣어두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애들이 뭐 만들어줄 건지 물어도 말문이 막혔죠. 냉장고 지도를 붙인 뒤로는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냉장고를 보면서 의견을 냅니다. 뭘 해달라. 이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요. 떡갈비를 구워달라고 하면 떡갈비를 굽고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동안은 뭘 만들어줘야 하나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냉장고 지도가 가족들끼리 호흡 맞추기에 아주 괜찮습니다. 나 혼자만 알아보는 정리는 힘들기도 힘들 뿐더러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정리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리로 점점 바꿔가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알아서 음식을 해먹게 하고 싶다면 냉장고 지도뿐 아니라 각종 양념이나 조미료 등 실온 보관 식재료에도 라벨링을 해줍시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리가 백화점 식료품 매장처럼 가지런하고 예쁜 정리보다 더 실용적입니다. 냉장고 지도가 좋은 또 다른 점은 평소 우리가 무엇을 자주 먹는지,
어떤 음식을 더 보충하면 좋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분식 관련 식재료가 너무 많으면 다음에 장을 볼 땐 양질의 단백질을 사고, 붉은 육류만 너무 많다면 생선을 사게 될 테니 말이죠.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냉장고 지도 옆에 급식 식단표도 같이 붙여봅시다. 아이가 낮에 학교에서 먹은 메뉴와 겹치지 않게 저녁을 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 중에서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이 있다면 냉장고의 지도처럼 시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 봅시다. 내 눈에 쉽게 파악되는 정리라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냉장고 지도가 그 해결책이 되듯 다른 곳에서도 적용해보면 좋습니다. 매번 양말이나 이런저런 옷을 찾아달라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옷장에도 지도를 그려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몰라서 못 찾고 관리가 안 되는 정리를 장부 정리하듯 쉽게 보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쉽고 편한 정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돌보기 위해 정리를 시작합니다입니다. 저자는 정리마켓,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는 정리마켓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납 정리용품 회사인 스트리렉 대표이사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소방 공무원인 김진선 씨는 군대에 갔을 때 딱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군대에서 많이 생각을 했죠. 내가 가진 건 시간과 열정뿐인데 효도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정리정돈에 대한 책이었죠. 그 책을 보고 휴가를 나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선 씨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책을 읽으며 알게 된 정리법을 적용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느라 늘 바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정리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은 점점 깨끗해져 갔지만 어머니는 진선 씨가 정리하는 것을 마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당장 쓰지 않는다고 왜 아깝게 버리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운 물건들 중 나중에 다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선 씨는 제대 후에도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진선 씨의 정리 덕분에 집이 더 넓어지고 깔끔해지자 이제는 어머니도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가 된 진선 씨는 여전히 정리 습관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리 습관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정돈된 공간에서 물건을 찾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현저히 줄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같은 물건을 사서 돈을 낭비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정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 공간에서 더욱더 쾌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선 씨는 정리 습관 또한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돈과 시간, 그리고 공간까지 아껴주는 정리 습관을 기르는 일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정리를 미룰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리를 배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일단 하겠다는 마음부터 먹어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내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물건을 버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물건들도 제자리에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은 탈출하고 싶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하다면 밖으로만 돌 게 아니라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집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치워야 하는데 치울 엄두가 나지 않으니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은 것이죠. 머물고 싶은 집을 만드는 시작은 시 하마마시처럼 물건의 위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물건을 되는 대로 쌓아 놓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숲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그 숲을 조금씩 허문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제자리에 물건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건의 숲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쾌적함만이 남습니다. 정리를 통해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답답함이 아닌 편안함이 느껴지는 집, 가족 모두가 계속 머물고 싶은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알람으로 시작하는 정리. 늘 완벽하게 하려고 할 만큼 정리에 진심인 사람도 있지만 정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는 누구나 해야 하고 하면 할수록 삶의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해 보길 권합니다. 원래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이 개념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타이머를 맞춰두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생각은 일체하지 않은 채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10분의 타이머를 맞춰두고 10분 동안 오직 수학 문제만 푼다고 결심하면 단기간에 집중력이 향상되어 100%의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바로 포모도로 공부법입니다. 정리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정리가 비교적 쉽게 그리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만 정리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에 정리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타이머를 맞추고 마저 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번 정리를 끝장을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요? 누구나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다가 옛날의 물건들을 들여다보며 추억 여행에 빠져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정리를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답시고 물건을 다 꺼내놓고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 다시 후다닥 수수정키만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정리는 이사 같은 큰 이벤트처럼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듯 수시로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야 나를 둘러싼 공간이 끊임없이 정돈됩니다.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이라고 소비자를 압박하면 매출이 늘듯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10분 타이머 정리법도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속도가 높아지면서 정리의 효율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매일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생활 공간을 항상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쉬는 날 몰아서 하려고 하면 마음만 점점 버거워질 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하고 다 하고 나면 너무 많은 일을 한 탓에 지쳐버립니다. 정리해야 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는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지면 정리 습관 들이기는 슬며시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매일 딱 10분만
타이머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루틴에 넣어봅시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10분 정도면 잠깐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별것 아닌 10분이 주말의 나를 더욱더 편안하고 느긋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리를 시작하는 계기는 다르지만 그게 어떤 계기든 내 몸을 움직여 일으키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정리를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정리 습관도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나도 모르게 나아집니다. 지저분해진 공간을 볼 때마다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리를 하면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성취감은 덤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스로가 싫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닿는 그런 곳마다 나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분신원 씨도 그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벽이 온통 하얀색인데 그녀는 청소하기가 번거로워서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때나 먼지가 너무 잘 보여서 수시로 닦으니까 그 덕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과거 곰팡이가 있던 집에서 갱년기를 보내며 무기력하게 지내던 주부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 뭐라도 해라라는 식의 말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답답한데 그 마음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다그치기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조언이 아닙니다. 점점 망가지는 공간에 스스로를 방치해두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리라고 해서 집안을 대대적으로 휘젓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 정리는 거창하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쌓인 쓰레기 하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정리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말을 빨래통에 넣는 것도 정리입니다. 정리 전문가 까사마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하나 선물 받았죠. 그 꽃을 꽂기 위해 꽃병을 닦았어요. 그런데 꽃병을 책상 위에 두려고 보니까 책상이 지저분해서 꽃병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상을 치우려고 하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어디다 둬야 하잖아요. 서랍에 넣으려고 하니 서랍도 지저분했죠. 그래서 서랍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책상도 서랍도 깨끗해지고 책상 위에 꽃병도 있죠.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너무 좋아서 방도 치우고 집도 치우는 거예요. 스테이크 전체를 한 덩어리째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각조각 썰어서 먹듯 정리도 작게 잘라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지저분한 집에 살면 나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호르몬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도 모르게 먹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반면 후자의 정리된 공간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정신이 없어서 방이 지저분한 걸까? 방이 지저분해서 정신이 없는 걸까? 모든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고 싶습니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물건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면 정리와 담을 쌓고 지내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 정리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삶이 바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부터 해봅시다. 공간이 점점 깔끔해지면서 복잡했던 마음의 실타래 역시 함께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 낀 듯 답답하기만 했던 머릿속도 어느 순간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를 전하며 물건을 떠나보내는 법. 요즘에는 정리를 할 때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팔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하거나 나눔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너무 헐값이 되어 속상하기도 하고 거래 파기나 연락 두절 등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한때 나에게 즐거움을 줬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팔자니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라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정리할 물건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횡한 집에서 빈곤하고 썰렁하게 산다면 그 또한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나에게 필요 이상의 물건이 있다는 건, 정리하며 비워야 할 물건이 있다는 건 그동안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면 정리를 하면서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미니멀리즘을 전파한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비울 때마다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인사를 하며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왔던 물건에게 진심을 담아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지난날 그 물건을 사용하며 느꼈던 고마움을 잘 전하고 비우는 일종의 의식행위인데 이렇게 예의를 갖춰 물건을 비우면 스트레스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할 때 가지면 좋을 마음가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를 통해 느끼는 감사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과거의 나에게 도움과 기쁨을 준 물건에 대한 감사함. 둘째,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복잡한 마음이 치유되는 데 따른 감사함. 셋째, 정리 후 현재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 정리가 가진 힘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은 실로 놀랍습니다. 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나아지니 말이죠. 실제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뇌세포도 젊게 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뇌세포의 파괴가 현저히 줄어든 덕분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비교 속에 가난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집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주부, 톡갱이 아줌마 씨는 청소와 정리로 가난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가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를 지우고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죠. 그러다 내가 사는 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집이 작지만 굉장히 내실 있고 따뜻한 집이 됐죠.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가난한 집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청소와 정리였습니다. 매번 마루에 비가 들이치는 집에 살면서도 그 습기 있는 마루를 매일 마른 걸레로 닦아냈죠. 흙먼지가 매번 올라와도 토방을 매일 쓸어내는 게 9살 때부터 몸에 뱄습니다.
저는 반지하에 살았을 때도 그 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철학이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정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죠. 그렇게 콤플렉스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 사실을 콤플렉스로 느끼며 괴로워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건 내 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공간,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간 정리로 생활 공간이 개선되고 깨끗해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웃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아주 충만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내 중심이 단단해지면 더 이상 남들이 뭘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정리는 내 삶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그에 맞춰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집중을 해야 정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는 내가 나에게 집중을 해야만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와 같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내다 버리고 사는 수도승처럼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미지인 것이 물건을 극도로 적게 소유한 사람도 미라인이지만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적당히 비우는 사람도 미라인이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물건을 전혀 비우지 않고 잘 쌓아놓기만 한 뒤에 정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실 그건 정리라고 하기 힘듭니다. 옷장 속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넣은 옷들을 차곡차곡 개서 예쁘게 쌓아놓은 것은 정리가 아니라 그저 물건의 위치를 바꾼 것 뿐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겠지만 그러한 위치 변경은 얼마 못 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확률이 99%입니다. 이미 옷이 짐짝처럼 쌓여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를 할수록 지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를 해도 공간에 별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정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물건의 양을 줄이지 않는 이동 및 재배치는 근본적인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합니다.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보다 다양한 경험의 소비를 하고 싶어서, 더 이상 물건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물건을 사도 마음이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없어서 등등. 나는 그 중에서도 정리를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다가 지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정리를 적게 하고자 물건을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 말입니다. 최소한의 정리만 하고 싶다면 미라인이 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때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해 공간의 값어치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의 저자이자 정리 컨설턴트인 윤선현 씨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바로 공간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게 얼마나 낭비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헉소리가 절로 나는데 그 비싼 공간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내가 공간을 좁게 사용하는 이유는 진짜 집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안 쓰는 물건들에게 공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이 나에게 월세를 내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나의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야 할까요? 오히려 그 물건들을 사느라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내 공간을 뻔뻔하게 점유한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등 쉬는 날이 되면 정리를 하려는 마음을 먹지만 사실 그 귀한 시간에는 정리 말고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검색하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쓰고 결제를 하느라 내 귀한 돈을 쓰고 나중에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내 수고스러운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니멀 라이프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그런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삭제해주고 결과적으로 값비싼 자산인 공간을 나에게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물건들을 더 이상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마저 안겨줍니다. 청소를 하려면 물건부터 치워야 합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어딘가로 옮겨야 바닥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 쌓인 먼지를 닦으려면 선반 위에 놓인 물건들도 치워야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와 청소는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관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계속 쌓일수록 집은 점점 쾌적함과는 멀어집니다. 정리를 줄이기 위해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피곤할 정도로 정리와 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물건이 적으니 정리할 일도 없고 정리할 곳이 별로 없으니 청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내가 편안하게 숨쉬며 살고 싶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사수하고 나를 위해 사용할 내 공간을 사수하며 그렇게 생긴 시간과 공간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온전히 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야말로 내가 사는 공간을 정갈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에게 온 물건은 내 손으로 수습한다. 요즘은 물건을 사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최저가도 금방 찾을 수 있고 결제 단계에서도 눈으로 한번 쓱 쳐다보기만 하면 순식간에 결제가 끝납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예 고민할 틈도 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배송은 또 어찌나 빠릅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문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물건들의 쓰임이 모두 훌륭할까요? 모든 일이 그렇듯 생각보다 잘 쓰게 될 때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라 후회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내 에너지도 아깝고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의 공간도 아깝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자주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7평대 원룸에서 1인 가구로 사는 자취 2년차 김혜연 씨도 그랬습니다. 제가 첫 자취방을 꾸미면서 정말 많은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샀습니다. 물론 사고 난 뒤에 잘 쓰고 있는 물건도 있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좋아 보여서, 너무 예뻐서, 편해 보여서 등 무언가를 사는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잘 어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느냐입니다. 구매가 성공했을 땐 좋은 물건을 발견한 기쁨이 커서 그런 물건을 또 찾기 위해 손품을 팔고 실패했을 때는 나와 더 잘 맞는 걸 찾기 위해 또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렇게 나의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미니멀 라이프를 떠올립니다. 갑자기 내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것, 어쨌든 안 쓰는 것들을 비웁니다. 어차피 살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 물건과 나 사이에 애착도 거의 없기 때문에 버리는데도 크게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사고 쉽게 비우는 행위는 물건에 대한 마음가짐을 더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민 없이 사고 미련 없이 버리는 일은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지구의 관점에서도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에게 온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활용하는 수습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이 7평대라 어쨌든 집 자체가 작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자 생각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 1년차 때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막 샀다면 자취 2년차 때는 수습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김혜연 씨는 자신이 들인 물건을 무조건 비우기보다는 수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하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가 사는 원룸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물건들을 싹 비우면 훨씬 넓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우기만 하다가는 또다시 물건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방치 중이었던 물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활용을 해보는 수습의 시간을 거치면 설사 비우게 되더라도 다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수습의 시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맥시멀 라이프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보다는 수습의 단계를 거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수습하는 정리 또한 내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정리 습관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무질서라도 오래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뉴욕 지하철에 지저분한 낙서를 모두 지우게 했습니다. 이는 범죄율 80% 감소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론은 정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 함부로 어지르지 못하는 반면 지저분한 곳에서는 어차피 지저분한데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어지르고 또 어지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치우지 뭐 하는 마음으로 던져둔 옷가지가 어느새 옷무덤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첫 시작은 몇 주 전에 바닥에 던져준 외투 한 벌이지만 며칠만 지나도 그 외투 위로 옷걸이에 걸지 않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생활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쓰레기집도 첫 시작은 바닥에 둔 외투 한 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리에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출 후에 집에 왔을 때 귀찮더라도 옷을 꼭 옷걸이에 걸어두면 웬만해서는 옷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수해 범죄율을 낮추듯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규칙만 꼭 지켜도 집이 엉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식탁이 깨끗하면 집밥을 해먹기 수월해져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짐이 없으면 바닥 청소가 쉬워져 먼지가 굴러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쾌적한 집에서 잠을 자면 양질의 휴식이 가능해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 전환의 계기를 맞곤 합니다. 오래 묵은 짐을 비우고 새로운 짐들을 들이면서 대대적인 정리를 하는 덕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안 좋은 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정리는커녕 마음의 병을 얻기 일쑤입니다. 내가 본 어느 쓰레기집 정리 영상에 나온 분도 그랬습니다. 이사 후에 몇 년 동안 집 정리를 아예 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 온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짐들은 작은 집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용하지도 않은 그 짐들을 버리지도 못한 채 삶을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공간과 물건이 오랜 시간 손길이 닿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망가져버립니다. 덩달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에는 공기가 순환하고 사람의 온기가 돌아야 하는데 방치된 공간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끼리 따뜻한 마음도 주고받아야 활기와 위안이 오가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가족의 동선이나 생활 패턴을 알아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 맘씨가 숨은 공간을 찾는 정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편리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오늘은 또 어디에서 숨은 공간 1cm를 찾아낼까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간의 정리와 변화를 가족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숨은 공간의 정리를 보며 이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1cm의 정리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리가 아닐까요? 한때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했습니다. 냉장고 속의 음식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굉장히 실용적인 식재료 소진 방법일 뿐 아니라 냉장고가 비워짐에 따라 냉장고 정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뉴 고민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가족들마다 원하는 메뉴가 다를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조리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냉장고 정리와 함께 메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냉장고 지도를 추천합니다. 냉장고에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냉장고 안에 든 식재료들을 다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리스트를 나열하는 메모가 아니라 지도를 그리듯 냉장고 안의 모양을 그대로 칸도 나누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똑같이 적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듯 정확히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종이 한 장이 가족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시로 냉장고 근처를 지나는 가족들이 냉장고 지도를 통해 식재료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집밥 메뉴의 의견을 내거나 그거 어딨어? 라고 묻지 않고 한결 수월하게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는 50대 주부인 꼰대들의 블루스 씨도 이 냉장고 지도를 통해 크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에 냉장고 지도를 붙여놨죠. 변동이 생길 때마다
지우거나 새로 썼죠. 장을 봐서 냉장고에 다 넣어두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애들이 뭐 만들어줄 건지 물어도 말문이 막혔죠. 냉장고 지도를 붙인 뒤로는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냉장고를 보면서 의견을 냅니다. 뭘 해달라. 이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요. 떡갈비를 구워달라고 하면 떡갈비를 굽고,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동안은 뭘 만들어줘야 하나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냉장고 지도가 가족들끼리 호흡 맞추기에 아주 괜찮습니다. 나 혼자만 알아보는 정리는 힘들기도 힘들 뿐더러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정리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리로 점점 바꿔가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알아서 음식을 해먹게 하고 싶다면 냉장고 지도뿐 아니라 각종 양념이나 조미료 등 실온 보관 식재료에도 라벨링을 해줍시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리가 백화점 식료품 매장처럼 가지런하고 예쁜 정리보다 더 실용적입니다. 냉장고 지도가 좋은 또 다른 점은 평소 우리가 무엇을 자주 먹는지, 어떤 음식을 더 보충하면 좋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분식 관련 식재료가 너무 많으면 다음에 장을 볼 땐 양질의 단백질을 사고, 붉은 육류만 너무 많다면 생선을 사게 될 테니 말이죠.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냉장고 지도 옆에 급식 식단표도 같이 붙여봅시다. 아이가 낮에 학교에서 먹은 메뉴와 겹치지 않게 저녁을 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 중에서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이 있다면 냉장고의 지도처럼 시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 봅시다. 내 눈에 쉽게 파악되는 정리라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냉장고 지도가 그 해결책이 되듯 다른 곳에서도 적용해보면 좋습니다. 매번 양말이나 이런저런 옷을 찾아달라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옷장에도 지도를 그려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몰라서 못 찾고 관리가 안 되는 정리를 장부 정리하듯 쉽게 보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쉽고 편한 정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